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과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 첫 시민 설명회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으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 등 현장과 밀착된 지역 현안들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세계 자연유산 등재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AI 기술과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집약한 한국 최대 스마트시티 행사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과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 첫 시민설명회에서 찬반 논쟁이 불붙으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교수들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례를 보는 것 같다며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 일원 131만 제곱미터 부지에 3,672억 원이 투입되는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 핵심 시설은 국제 아트센터 구역에 계획된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관입니다. 사업비 1,100억 원에 매년 120억 원의 운영비가 들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는 안팎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며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정키로 4천억이다, 5천억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요즘 미래형 미술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1,100억 규모로 아주 자연 속에 아주 그런 공간처럼 자연 속의 공간처럼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육중한 건물에 이런 자연을 훼손하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절대 개발이 아니고 이것은 예술공원의 가치를 올리는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앞서 부산 지역 대학 교수 228명은 부산시가 공론화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며 밀실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퐁피두 측과 맺은 협약 내용이 비공개인 데다 모든 비용을 부산 시민이 부담하면서 운영 주도권은 퐁피두 측이 가지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정책으로 봐서도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퐁피두 분관 유치를 비밀 협정에 의해서 진행하게 됩니까? 아직도 비밀 협정 내용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시장이 펼치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 부산을 세계화하겠다는 것은 고유의 문화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주민 반발에도 부산시가 강행하다 백지화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보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부산이 아주 여유가 있어서 모든 그 국제화를 해서 필요하다면 10년 후든 또 이런 걸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도 않는데 섣불리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마치 작년에 봤던 그 구덕운동장 사태를 보는 듯한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 부산시도 일방적인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협상이나 협정을 잘 맺기 위해서 다른 도시 또 다른 그 전시 계획보다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공개하지 않고 비밀 계약으로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계약이라는 것은 또 비밀 협정이라는 것은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공개되고. 시는 현 시점에서 공론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시민 설명회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퐁피두 센터 측과 기본 계약을 마치고 내년부터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현장과 밀착된 지역 현안들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 등 날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첫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철호 시의원은 북항으로의 조속한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해수부 소속 산하기관의 추가 이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적정 부지를 제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사안인데 그 부산역 근처의 북항도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해수부 신청사를 할 때 해수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양 관련 기관들이 함께 그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구장 형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돔이 아닌 개방형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대체구장 조성 사업 역시 안정성과 롯데자이언츠의 투자 이행 지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랜드마크 부지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투자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2030년 내에는 반드시 랜드마크 부지가 완성되도록 저희가. 북한 친수공원이 시민이 즐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동구장 형태의 제2야구장 등 종합적인 검토도 당부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대개 2배, 운영 비용도 2배 정도가 더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재정 사업으로는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간 사업자가 확실하게 그 주체가 서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북한 그 부지는 이미 그 현행법상 국가로부터 불화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야 되는데, 또 민간 사업자가 사야 되는데, 그것까지를 고려하면 굉장히 많은 이 현실적인 난관이 있다. 또 최도석 시의원은 해수부 이전이 속도를 내는 만큼 행정적 뒷받침과 함께 올바른 해양 용어 사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영길 시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을 포함한 자살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북한 개발, 사직 야구장 재건축 등 도시 미래가 달린 과제들에 대해 부산시가 어떤 실행력을 보일지 이젠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빼어난 자연 환경을 자랑합니다. 부산시는 이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세계 자연유산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오히려 환경을 해친다는 의견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에는 한 해 100여 종,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고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을숙도와 맥도 생태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낙동강 하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보다 낙동강 하구가 더욱 뛰어난 환경이란 설명입니다. 과거에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 신이 내린 축복의 땅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만 하더라도 순천만의 3배가 넘습니다. 순천만에 찾아오는 새하고 낙동강 하구에 찾아오는 새를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 내 대규모 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부산시는 을숙도에 기후대응센터, 자연유산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을숙도 상부에는 현재 문화회관을 비롯해 현대미술관과 국립청소년 생태센터, 체육센터와 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자연유산은 보존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탐방과 조사를 제외한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유네스코가 직접 감독합니다. 근데 국가도시공원은 방점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공원 그러면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이용, 가벼운 이용 여기에 방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도 세계자연유산과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거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거하고는 뭐 선양지차죠. 환경단체는 뛰어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 그 환경을 해치는 게 부산시의 행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이 아닌 그보다 상부 지역인 대저생태공원과 화명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일 텐데요.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 발표를 해가지고요. 사실상 부산 부동산이 계속 이제 침체되어 왔었는데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상당히 활기를 좀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제 이전이 가능한 임직원이 한 8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사옥을 통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은 주변 상권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일단은 기대감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이제 이겠지만 아무래도 가족들까지 이제 이전을 이제 할 경우에는 또 이제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래도 좀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양수산부의 이제 임시 사옥이 지금 동구로 정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동구 지역이 북항 재개발 지역하고 연결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 북항 재개발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부분들이 해양수산부가 내려오면서 다시 이 북항 재개발에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는 것 같은데 최근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의 이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17%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도 37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하락 추세는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6월달 조사에서는 이제 수영구가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2주간 조사에서도 보면은 수영구하고 해운대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집값이 이제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부동산 시장이 좀 오랜 기간 하락을 했잖아요. 네. 최근 상승세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지금 3년 이상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 3년 정도 떨어졌으면은 거의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이제 일단 가격적으로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가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래라든지 이제 연제구 그리고 이제 해운대 수영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1년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해운대 수영구에서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된 원인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는 이유도 보면은 부산에서 이제 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 물량이 2,4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7천여 세대에서 8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가 되어야지만 안정적인 이제 시장 흐름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공급 자체도 너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추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은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해양수산부의 이제 이전 이제 소식까지 이제 들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활성화가 되는 좀 촉매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지역을 한번 보면요. 지난달 정부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동안 나왔었던 이제 대출 규제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출 규모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지역 상관없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주택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이 이제 계속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또 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원천적으로 이제 차단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또 이 집값 상승세에 이제 또 든든한 이제 또 뭐 버팀목 같이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바로 전세 수요들이 이 매매로 갈아타는 이제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규제가 수도권만 적용이 되고 현재 지방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있을까요? 네, 부산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서울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규제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지방 주택 시장이 풍선 효과로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는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뭐 3년째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서울에 있는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좀 이제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뭐 양도세 중과가 이제 또 적용이 되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 만약에 이제 집을 샀다가 나중에 서울의 규제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 집을 살려고 하는 시기에는 다시 이제 그 다주택 규제 때문에 못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서울 쪽에서 뭐 전세나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다시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에는 뭐 풍선 효과 가치는 좀 나타나기는 이제 어려울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뭐 대출 규제가 지금은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내년부터 일단은 적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이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부 지역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하는 지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하반기에 가야 영향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하반기가 건가요? 되면은 이제 뭐 부산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1억 1,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1% 줄었고 수입은 1.6% 증가한 11억 7,9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선박 수출이 61%, 승용차는 37% 감소했습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2개 시범 종목이 추가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올해 전국 체육대회는 총 50개 종목, 그중 정식 종목은 48개, 시범 종목 2개로 구성됩니다. 정식 종목에는 씨름, 궁도, 정구 같은 전통 종목부터 체조,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포츠까지 고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범 종목인 족구와 주짓수 또한 경기력과 대중성에 따라 내년에 정식 종목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체전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승부 기대해주세요. 부산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25년 만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기는 어떤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어머니 뵙게 됐는데 혹시 전국체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는? 부산이에요. 맞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아니다. OX. 오, 정답입니다. 오, 역시.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들밖에 없다. OX. X.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전국체전이란 이름 자체에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자격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2025년 전국체전 부산 대박 나세요. 화이팅!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열리는 몇 번째 전국체전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3번째, 2번 23번째, 3번 30번째입니다. 정답은요? 1번. 오! 1번!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디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2025년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은 어디일까요? 어디야? 사직 운동장밖에 더 있겠어요? 정답입니다.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족구, 2번 스쿼시, 3번 클라이밍, 4번 볼링입니다. 3번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클라이밍 정답입니다. 열정은 하나. 전국체전 화이팅! 안전하게 멋지게 좋은 경기 펼쳐주세요. 화이팅! 2025년 체전 다치지 말고 화이팅! 2025년 전국체전 부산에서 대박 나세요.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부산 이즈 굿! 전국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이자 화합의 장입니다.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퐁피두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시는 문화도시 도약의 꿈을 그립니다. 그러나 시민사회, 학계 등 밀실 행정을 문제 삼으며 반대하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향후 공론화 과정이 진정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